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번 영상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바로 스타일리스트 Q&A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스타일리스트를 한다고 밝혔을 때 아니지 이제 했었다고 밝혔을 때 진짜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그냥 뭔가 텍스트로 조금씩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뭔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을 정도의 양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 무물에서 전에 스타일리스트 Q&A를 찍을 거니까 혹시 궁금한 것들 다 말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질문 있었던 거 당연히 어떤 경로로 스타일리스트가 되셨나요? 어떻게 스타일리스트 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스타일리스트 경력이 이번에 한 것보다 그 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기 전에도 대학교에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대학교에 가면 안 그런 과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저는 패션 디자인학과이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 전 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학교에 다니는 1, 2, 3, 4학년 뿐만이 아니라 휴학생, 국학생 정말 모두가 들어있는 물론 졸업생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졸업하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그 카톡 안에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에 가끔 패션쇼 백스테이지 알바를 구합니다. 혹은 어디 팀에서 알바를 구합니다. 혹은 구인을 합니다. 이런 정보들도 되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는. 아마 다른 대학교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페디과에 재학 중이었고 이제 제가 그분 성함을 밝힐 수는 없어요. 어떠한 스타일리스트 분의 어씨를 찾는다 하고 이제 공지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뭔가 그때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뭔가 그런 아이돌 스타일링에 대한 굉장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왜냐면 저는 그런 아이돌 엔터 쪽에서 아트 디렉터 하는 게 사실 제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왜 과거의 형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원래 제 꿈이었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2023년에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걸? 정말 제가 그때 그 실장님 상황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진짜 솔직히 너무 별로였고 일단 저는 스타일리스트가 처음인데 인수인계를 1시간 해줬어요. 그 전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1시간을 해주셨고 대행사 도는 법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대행사가 어디 있는지 뭔지도 제대로 다 안 알려주고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안 좋은 기억이었고 근데 그 실장님 진짜 유명하신 실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일단 그 실장님이랑 그만두게 된 계기가 가장 컸던 거는 일단 시간 약속을 너무 안 지키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이 일을 하겠다고 뱉어놓고 그 일을 다 저한테 떠넘기시는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서 그분도 일을 급하게 구하시느라 제가 꼭 필요하셨으니까 그런 제 편의를 봐주셔서 뭔가 우리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갈 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속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다른 알바를 하고 있었으면 그 알바에서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일단 지금 제가 원래 일하던 자리가 그럼 공석이 되어버린다. 제가 그 스케줄에 가게 되면 그리고 저는 이게 다 협의가 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고 한 거지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됐으면 저는 아마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저한테 약간 인생 조언이랍시고 진짜 약간 악담 아닌 악담. 너 다시는 스타일리스트 판에 발도 못 담그게 해줄게.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가 그냥 스타일리스트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뭐지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뭔가 제대로 경험하진 못했어요. 뭔가 연예인이랑 그렇게 가깝게 뭔가 일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분의 심부름 하는 아이. 그냥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저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에 너무 정이 털려가지고 그냥 몰라 그냥 다시 학교 다니면서 일단 졸업이나 해보자 이렇게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 여름 방학 때 저보다 먼저 졸업한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그 친구랑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친했고 이래서 근데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연락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냥 뭔가 바쁘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만 알았고 일단 그 친구가 가끔 뭔가 아이돌 의상 제작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스토리나 이런데 NCT 의상 제작하고 이런 게 좀 올라왔었어가지고 요즘에 그냥 이런 거 하면서 지내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이제 DM으로 민진아 혹시 너 스타일리스트 할 생각 있어? 여자 아이돌이고 2팀인데 할 생각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팀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팀 2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만약에 너가 오면은 아예 직원처럼 다녀야 되고 이렇게 2팀을 맡게 될 거다. 실장님은 따로 계시고 너는 약간 어씨가 아니라 팀장처럼 같이 착도 좀 짜고 진짜 좀 팀을 이뤄서 그렇게 2 그룹을 맡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자 아이돌 현역 여자 아이돌을 제가 그렇게 맡을 기회가 저 진짜 솔직히 경력도 없는데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그런 스타일리스트나 스타일링에 대한 정말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 나 너무 하고 싶다. 휴학을 해서라도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학교를 쉬고 이제 그 스타일링 일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어쨌든 인맥으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뭔가 스타일링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패디과를 다니긴 하지만 졸업한 것도 아니지만 뭔가 운 좋게 뭔가 타고 친구한테 연락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학교 단톡을 통해서 그렇게 구직을 하게 됐던 케이스고 그래서 뭔가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서 스타일리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도 되게 좀 특이 케이스로 그렇게 찾게 됐어가지고 네 아무튼 제 답변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여기에 뭔가 막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좀 솔직하고 현실적인 질문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영상이라면 그냥 솔직하게 시원하게 다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절대 이게 모든 스타일리스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받았다는 거고 제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라서 모든 스타일리스트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페이를 받고 한다고 일반화해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 제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면 스타일리스트 일 하셨을 때 페이 대충 얼마였는지 궁금해요. 한 달에 세전 200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경력도 없었는데 팀장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고 뭔가 물론 제 밑으로 어씨가 따로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팀장과 어씨 일을 약간 같이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경력 없는데 세전 200 정도면은 스타일리스트 인턴? 스타일리스트 어씨 치고는 정말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2팀을 맡았었고 정말 한 그룹이 스케줄이 많은 달에는 예를 들면 그 달이 31일이 있으면 스케줄이 21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뭔가 스타일리스트 구인구직 같은 데 보면은 아이돌 배우 무슨 몇 개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일 없을 때는 안 나와도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타일리스트 그 팀이 돌아가려면 정말 한 아이돌로 택도 없어요. 혼자 하면 모를까. 근데 애초에 스타일링 업무 자체가 혼자 하기가 좀 되게 버겁고 불가능해요. 솔직히 혼자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럼 한 팀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당연히 연예인인데 스케줄이 없겠어요? 당연히 많겠지? 그리고 31일 중에서 21일 스케줄이야. 그러면 피팅만 21개라는 거고
그걸 준비하는 시간은 10일이 남습니다. 31일 마이너스 20일 하면 10일이 남아요. 10일 동안 21일의 스케줄에 멤버 수가 만약에 4명이에요? 그럼 4벌만 준비하면 될까? 아니죠. 최소 얼터? 진짜 적게 해서 3개 준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12벌 준비해야 돼요. 4명이면은. 그럼 그렇게 치면은 12벌을 준비하는 게 한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21개 스케줄이면 대충 252개 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10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씻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면서 사람이 그렇게 착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스타일리스트는 그냥 잠을 잘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잠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때 사람처럼 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냥 버리시면 돼요. 스타일리스트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아이템 바잉 어떻게 하세요? 어떤 취향으로 어디서 찾아서 구매하시는지. 일단 소속사에서 특히 컴백하거나 할 때는 소속사에서 좀 그런 컨셉 같은 걸 보내줄 때도 있고 역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달라고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전히 제 취향으로 입힐 수는 없어요. 정말 그냥 지역 행사나 대학교 축제 요 정도 정말 캐주얼한 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제 취향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멤버마다 특히 저는 이제 여자 아이돌 2팀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까다롭죠. 진짜 피팅하는 거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아이템을 바잉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소속사가 있다 하면은 정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소속사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버짓을 안 주고 인건비를 좀 높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장님의 사비 플러스 대행사를 통해서 빌려서 입히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협찬 공문을 브랜드에 보내서 브랜드를 운영하시거나 브랜드 운영한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누구누구 스타일리스트 팀입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스케줄에 누구누구한테 이 옷을 입히고 싶은데 사이즈는 수량은 몇 개가 필요하며 이 스케줄에 혹시 협찬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때 받아서 이때 입히고 이때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찬 공문을 일일이 제가 빌리고 싶은 브랜드에 다 메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행사가 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한 대행사는 다 압구정 로데오에 있고 약간 압구정 로데오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가 뭐 하는 건물이지? 혹은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옷은 이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옷을 판매하는 데가 아니라고 하지? 뭔가 캐리어를 끌고 혹은 엄청 큰 비닐봉지에 옷을 막 가득 담은 사람들이 지친 발걸음으로 옷을 가지고 가고 있다? 다 스타일리스트들입니다. 그게 대행사 말 그대로 대행해주는 거예요. 그 옷을 예를 들면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브랜드가 그렇게 하나하나 보내주면 너무 번거롭고 퀵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대행사에 브랜드들이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즌 옷을 다 보내줘요.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들은 그 대행사 오프라인에 가서 옷을 보고 골라서 이제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연예인이라고 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브랜드들도 당연히 연예인 왜 협찬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우리 옷 잘 팔려야 되니까. 근데 브랜드들은 다 저마다의 약간 원하는 타겟층이 있기 때문에 그 타겟층에 맞는 연예인들한테 옷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나이대가 됐건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대행사에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브랜드들도 있고 우리는 그냥 20, 30대 다 포괄적으로 다 웬만하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좀 프리하게 좀 해주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리스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협찬을 계속 빌리다 보면 스케줄은 많고 옷도 많이 구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렸어. 내가 이제 못 빌리는 브랜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행사 가서 빌어야죠. 근데 빌어도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고 정말 다른 거 부탁하고 다른 거 많이 입혀드려서 한두 피스 정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타일리스트들은 옷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옷을 정말 많이 사고 옷을 잘 입을 거라 이런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보통은 회사에서 버짓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을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스타일리스트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브랜드에서 쇼핑을 합니다. 이제 어떤 걸 누구한테 입힐지 이렇게 버짓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그걸 그 멤버랑 피팅을 보고 구매한 제품이라면
맞게 수선도 하고 이니어 주머니도 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만약에 보통 스타일리스트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6개월에 한 번씩 보통 스타일리스트를 계속 바꿉니다. 아이돌들은. 근데 그런 식으로 바꾸고, 그럼 바꿀 때 저희가 샀던 옷들, 저희가 뭔가 그 버짓으로 샀던 옷들을 다 엑셀로 사진으로 영수증 다 첨부해서 회사에 보내드리고 그 옷도 다 싸서 회사에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버짓을 안 주는 회사고 인건비를 주는 대신에 저희가 알아서 옷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서 뭐 다른 그룹한테도 돌려 입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에 스타일리스트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돌인지 잡지인지 패션쇼인지, 그러니까 아이돌인지 뭐 매거진인지 패션쇼인지 이렇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이돌을 했었고요. 여자 아이돌 2팀을 맡았습니다. 근데 뭔가 제가 앞으로 스타일리스트 썰 정말 풀 게 많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법한 아이돌은 한 팀이에요. 제가 부부걸 스타일리스트를 맡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돌 팀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제가 푸는 스타일리스트 썰 중에서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부걸 같은 경우에는 부부걸 했었다 이렇게 밝힐만 하게 솔직히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제가 안 좋은 썰을 풀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부부걸 스타일리스트 했던 거는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그룹은 제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대 20대 여자 그룹 아이돌이고, 뭔가 특정될 만한 뭔가 유추하는 댓글이나 이 팀 아니야? 이런 식의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혹시라도 그 중에 진짜 있으면 조금 난감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냥 부부걸 밝힌 김에 저는 부부걸 이제 이번 활동, 러브투 활동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러브투 활동 음방 첫 주까지는 제가 조금 같이 그래도 참여를 했었고, 앨범 자켓이랑 뮤비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앨범 자켓 그 앨범에 크레딧으로 어씨나 팀장 스타일리스트 이름은 넣어주지 않아요. 보통 실장님 이름만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제가 이제 크레딧에 이름이 들어가게 돼서 앨범 자켓은 완전 제가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뿌듯했어요. 왜냐면 제가 작업했던 사진들 잠깐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확실히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뭔가 체력적으로 막 지치고 이럴 때도 많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일도 많고 좀 진짜 보람되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다 신겨서 액세서리까지 내가 다 골라서 무대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막 무대에서 그 가수가 춤추고 노래하고 뭔가 무사히 무대를 마치고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보고 저 멤버는 저런 게 더 잘 어울리는구나, 이 멤버는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다음에는 이런 스타일도 입혀볼까, 이렇게 조금 재미를 확실히 느끼기는 했었어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Q&A를 찍으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단 단순히 뭔가 아이돌과 친해지고 싶거나 아이돌과 같이 일하고 싶거나 뭔가 진짜 그런 엔터 쪽에 환상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그걸로만은 정말 버티기가 힘든 직업이고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스타일리스트 그런 어씨 분들은 대부분 다 20대 초반 혹은 중반 여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정말 뭔가 20대 여자가 그렇게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의 스케줄을 가진 아이돌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팀원이 많으면 조금 일이 분산돼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팀 바이 팀이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빡셌어요. 진짜 너무너무 빡셌고, 솔직히 저는 한 2주? 3주 동안 집에 아예 못 들어간 적도 많고,
제가 웬만하면 클렌징 하고 자고 렌즈, 속눈썹 다 떼고 화장 다 지우고 스킨케어까지 하고 잔단 말이에요. 저는 술 취해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스타일리스트 일할 때는 다음날 화장 재활용하고 그런 날도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체력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정말 스타일리스트에 큰 뜻이 있고 난 정말 보람 많이 느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니 출근할 때 혹시 매일매일 화장하셨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스타일리스트 하면서 좀 심하게 몸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팅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연예인 이름이 소피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소피님 혹시 이 정도 핏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연예인한테.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완전 인어공주처럼 목소리를 잃어서 소피님 혹시 이거 핏 괜찮으세요? 진짜 이 정도로 목소리가 그냥 간 게 아니라 목소리가 없어질 정도로 제가 진짜 좀 심하게 아팠었거든요. 그때 피팅 빼고는 저는 피팅할 때 거의 매일 풀 메이크업에 고데기 다 하고 항상 꾸며 입고 갔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솔직히 이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연예인도 있고 그런 연예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꾸몄을 때와 안 꾸몄을 때 갭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 어쨌든 연예인이나 아티스트 입장에서 뭐 의도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피팅을 해주는 스타일리스트 입장에서는 뭔가 꾸미고 갔을 때 조금 더 내 말에 힘을 실어주는 느낌? 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조금 더 꾸미고 갔을 때가 피팅하기도 훨씬 쉽고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핏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피팅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뭔가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생각보다 피팅이 쉽지 않았어가지고 물론 정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남을 꾸며주고 스타일링해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못생기고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나도 나 자신을 좀 꾸밀 줄 아는 애여야지 그 아티스트들도 조금 믿고 약간 입고 얘 말이 좀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게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걸 좀 느꼈기 때문에 뭔가 피팅하는 날은 거의 꾸미고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웬만하면. 일하는 방식, 반납, 픽업, 연봉, 어씨가 정확히 하는 게 뭔지, 외국어를 잘해야 하는지, 많이 힘든지, 열정만 보고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아까 픽업이랑 반납 이런 거는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연봉도 제가 말한 월급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스타일리스트 그런 정보 공유 단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알바 뭐 1일 단기 알바라든지 뭐 한 달 알바 혹은 아예 구인하는 그런 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씨는 정말 빨리 갈아치워지기도 하고 어씨 생활을 좀 버티는 게 되게 좀 확실히 힘들긴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경력 없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150에서 160 정도 부르는 팀도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스타일리스트 하는 일 시급으로 쳐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진짜 최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최저도 못 받고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주말 이틀을 다 쉬어본 적이 없고 평일은 무조건 당연히 근무를 하는 거고 보통 10시 반에서 11시에 출근을 하고 새벽 2, 3시 정도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음날 진짜 중요한 스케줄이고 이제 뭐 빡세다 약간 하면은 뭐 4, 5시까지도 일을 한 적이 있고 다음날 피팅이 이르다 하면은 뭐 7시, 8시 피팅이면은 그냥 사무실에서 자고 바로 그냥 샵으로 가서 피팅하고 이런 적도 많아서 솔직히 시간으로 이거 일한 거 따지면은 돈을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었던 팀이 아니더라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중에서 칼퇴나 뭐 이런 거는 아마 바라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어를 잘 해야 되는지 그 또 다른 맡았던 그룹은 외국인 멤버들이 조금
있는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뭐 잘하면 좋겠죠? 왜냐면 조금 더 명확하게 소통이 될 테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인데 혹은 연예인인데 한국어를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만 해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 실제로 만났을 때 한국어가 조금 서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옆에서 소속사 관계자분들 이 오셔가지고 같이 뭐 이쪽 피스는 어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중간에서 멤버분과 뭐 스타일리스트 사이에서 조금씩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외국어를 뭐 잘하는 게 플러스는 되겠지만 막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뽑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가끔 이제 출장을 가긴 하는데 솔직히 출장 가도 스태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외국어는 막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이돌 쪽에서는. 그 열정만 보고 할 수 있는지. 열정만 보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짧게 할 수 있겠죠? 오래는 못 하겠죠? 솔직히 열정만 보고 한다면? 왜냐면 사람이 일을 하면 뭐 보람차고 의미 있고 다 좋아. 근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했으면. 그쵸, 여러분? 맞지 않아요? 솔직히 일을 왜 해, 사람이? 회사를 왜 다닙니까? 회사 친구 사귀러 다니는 게 아니고 회사는 돈 벌려고 출근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사람이 살아가고 돈만 다 잘 벌면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정말 열정만 보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요? 정말 내가 진짜 이 직업에 무슨 뭔가 내림받은 것 마냥 진짜 난 이 직업 아니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니라면 어느 정도 돈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에 비해서 저는 스타일리스트 그냥 그 판 자체가 굉장히 뭔가 돈에 있어서 되게 짜고 뭔가 제 값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더 빨리 지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일한 만큼 받으면 최저 시급이라도 쳐주면 좀 더 일했을 것 같아. 근데 내 몸, 내 수명 다 깎이는 거 지금 느껴지지, 몸으로? 근데 돈도 솔직히 제대로 안 주지? 그러면 어떻게 오래 일합니까? 일 못하지. 그쵸? 제가 지금 질문들을 다 읽었는데 뭔가 질문들이 다 좀 이제 썰 풀어달라는 느낌의 막 이런 경우 있었나요? 연예인이 이런 경우 있나요?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Q&A에서 공식적으로 약간 풀기가 조금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겟레디에서 조금 풀어오는 거 어떨까 싶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썰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겟레디에서 조금 더 풀어보고 그냥 제가 조금 더 스타일리스트 했던 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시로 들어간다 했을 때 실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장님이 솔직히 저는 계속 일할 수 있냐 없냐의 8할 정도는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이 8할, 아이돌 혹은 아티스트가 2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말 안 맞는 실장님이나 정말 이상한 실장님들 많거든요. 그런 실장님들 만나면 제가 봤을 때 한 달 버티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나를 대해주고 좀 나를 인간 취급을 해주고 나를 좀 사람 취급을 해주는 실장님이라면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제대로 안 줘. 나를 사람 취급이 아니라 날 무슨 기계 취급을 하고 내가 이 떼약볕에 캐리어 몇 개치를 끌고 거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근데 심지어 택시비도 안 줘. 근데 시간도 지금 어택이 있어. 내가 뭐 초능력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약간 이런 실장님들도 진짜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안 되죠. 진짜 못하지. 일 못하지. 솔직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 실장님들 뭔가 제가 이렇게 Q&A를 찍어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시원치 못하게 답변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아이돌 없었어요? 이런 썰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뭔가 공식적으로 이 Q&A 영상에서 풀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할 말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진짜? 딱 하나만 얘기해드릴까요? 아니요.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모르겠어.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 지금 솔직히 다 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썰이 길어지는 그런 썰 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꼭 겟레디에서 하나하나 다 풀어 올 테니까 겟레디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도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 뭔가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 나는 더 알아야겠다. 혹은 이런 썰 궁금해요 하시는 거 혹시 지금 질문이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에 그냥 완전 자유롭게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뭔가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러웠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말한 것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제 스타일리스트 썰이고, 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스타일리스트를 하려면 주변에 스타일리스트나 혹은 그쪽 엔터나 그런 직종에 뭔가 지인이 있는 게 확실히 좀 유리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스타일리스트 어씨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빵꾸가 나가지고 구하시는 실장님들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정만 있고 나 진짜 좀 손 좀 야무지고 센스 좀 있다. 그리고 솔직히 스타일리스트는 패션 감각? 솔직히 그런 것보다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그리고 얼마나 비위 잘 맞추고 눈치 좋은지. 전 솔직히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타일리스트? 좀 그런 쪽에 인맥을 좀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런, 아니면 이제 스타일리스트 정보 공유 단톡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마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비밀번호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뭔가 그쪽에 지인을 좀 통해서 구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패션 디자이너가 나온 친구라든지 이렇게 아름아름 해서 한번 그냥 단기 알바나 일일 알바 그런 거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스타일리스트 Q&A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엔터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스타일리스트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뭐 헤매 선생님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겟레디에서 풀썰들에 정말 많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솔직히 저는 스타일리스트 한 거 정말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냥 일반인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되게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이고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 사실 내가 고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수선한 그런 옷을 연예인이 입고 앨범이 나오고 그렇게 음방에 나오고 이런 거 자체가 정말 뿌듯한 일이고, 저는 아직도 자기 전에 제가 그 스타일링 했던 그 음악방송 영상 막 보고 그러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제 개인 목걸이나 모자나 안경 이런 것도 많이 빌려드렸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뿌듯하고 확실히 보람을 느끼는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뭔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수익적으로도 조금 일단 제 만족에는 이제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그만큼까지 열정이 없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일단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수명이 깎이고 있다는 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퇴사하고 나서 실제로 거의 2달 내내 아팠습니다. 진짜. 그래서 더 뭔가 약간은 부정적인 말들을 영상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진짜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는 이제 다시는 스타일리스트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여쭤보셨었어요. 어떤 분이 스타일리스트 이제 다시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정말 다시는 할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엔터 쪽에서 이제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고, 뭔가 연예인과 함께 일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이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은 겟레디 썰에서 풀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뭔가 제가 계속 스타일리스트 일을 할 건데 저희 업계에 대한 이런 일을 솔직하게 다 말하기는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에다가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혹은 이런 썰 풀어주세요 하는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다음 겟레디 때 이제 썰들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